짙은 안개 속을 뚫고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비치며 울퉁불퉁한 산맥을 감쌌다. 아래쪽 습한 숲속에서는 생명의 소리가 머진득했다. 진흙탕 한가운데는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고 격렬한 전투 후 움직이지 않는 시신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얼굴에 멍이 들고 피투성이가 된 한 플레이어가 쓰러진 동료들 사이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이내 약하게 기침하며 차가운 진흙바닥에 쓰러졌다. 불현듯 단호한 발소리가 울려 퍼지며 죽음 같은 침묵을 깨트렸다. 흐르칸의 커다란 그림자가 나타났고 그는 마지막 숨을 헐떡이는 플레이어를 내려다보며 차갑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몸을 굽히며 무심하지만 경멸하는 어조로 말했다. 이봐, 워로드, 정말 재미있는 게임이지. 너무 많은 자유가 있어서 이런 괴짜들이 많아지는군. 흐르칸은 몸을 살짝 굽혀 용에게 쓰러진 자의 전쟁 시계를 집어들었다. 번쩍이는 검이 땅에 박혔고 무명의 플레이어의 멍투성의 얼굴에서 겨우 한 뼘 거리였다.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잘려나갔고 칼날에서 뿜어져 나온 바람이 그를 몸서리치게 했다. 깨진 안경 너머의 두 눈은 경악에 질려 휘둥그레졌고 입은 소리 없는 비명과 함께 벌어졌다. 이 빌어먹을 그건 그의 위로 이르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빛마저 가렸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무감각하게 발밑에 쓰러진 자를 꿰뚫어 보았다. 이르칸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하게 울려 퍼지며 침묵을 깨트렸다. 분명히 말해두지. 지금까지는 너희와 장난쳤을 뿐이지만 나는 이 게임에 많은 것을 걸었다. 너에게 그리고 그 여자에게도 경고한다. 다음번엔 너희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말을 마치자마자 이르칸은 주저없이 발걸음을 돌려 그를 살려주었다. 숲의 어둠 속 아악과 컥 하는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가 이내 사라졌다. 히르카는 일리아의 광팬들의 시체를 가볍게 뛰어넘었다. 썩은 낙엽 위를 조용히 걷던 히르카는 차가운 눈빛에 짜증을 담아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맹세컨대 경고했는데도 쫓아온다면 이건 전면전이 될 거야. 몇 걸음 걷던 그는 갑자기 멈춰섰다. 분노는 대담하고 계산적인 계획으로 바뀌며 그의 머릿속에 한 생각이 섬광처럼 스쳤다. 좋아. 그는 교활한 반쪽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이제 돈을 좀 벌 때가 됐군. 앙상한 뼈대처럼 나무들이 솟아있는 음산한 도마뱀 늪 한가운데 서서 히르카는 통신장치를 작동시켰다. 그의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아, 방츠 길드입니까? 제가 방금 도마뱀 늪에서 도마뱀 용을 발견했는데 정확한 위치를 10만 골드에 팔겠습니다. 뭐라고요? 장난 전화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주 진지합니다. 통화 후 책들이 높이 쌓인 희미한 방에서 히르카는 이끼 낀 돌조각을 나무 탁자 위에 쿵 하고 내려놓았다. 책더미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낡은 양피지 두루마리가 어지럽게 널려있는 방에서 후드망토를 걸친 히르칸이 작업 테이블로 다가섰다. 그는 NPC 아인부리를 마주하자 다소 어색하게 목을 가다듬었다. 말씀하신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조심스럽게 화석화된 알처럼 생긴 물체를 나무 탁자 위에 놓았다.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히르칸의 관자놀이에 저절로 식은땀이 맺혔다. 그의 머릿속에는 불안한 생각이 가득했다. 제발 부디 이것이 맞기를. 다시는 지도를 뒤집어 엎고 찾고 싶지 않아. 아인보리는 말없이 안경테를 살짝 밀어올렸다. 그가 물체를 유심히 관찰하자 안경 너머 그의 눈동자에 신비로운 빛이 번뜩였다. 정적이 공간을 감쌌다. 아인보리의 시선은 금이 가고 푸른 이끼가 낀 돌 아래 고정되어 있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침묵 끝에 그가 마침내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것은 정확히 그것이 맞군. 그 확신에 찬 말에 히르칸의 두 눈은 즉시 크게 떠졌고 놀라움과 안도감이 가득했다. 아인부리는 그것을 들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찾던 것이다. 잘 해냈다. 희열이 하이르칸의 머릿속을 스쳤고 그는 승리감에 찬 냉랭한 미소를 숨길 수 없었다. 맞아, 내 예상이 맞았어. 엄청난 기쁨은 그가 들인 모든 노력이 가치 있다고 느끼게 했다. 아인부리는 그를 바라보며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생각보다 빠르군. 자네 같은 자는 더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다소 경멸적인 평가를 듣고 하이르칸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알면서도 나한테 임무를 맡긴다고? 이런 NPC는 대체 뭐야?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어색하게 웃고는 조바심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하,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다음 임무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인부리는 계속하기보다 그 아이템을 들어올렸고 그의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엄숙해졌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갑작스러운 질문에 하이르카는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에 있던 자신감과 조바심은 사라지고 말할 수 없는 당혹감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NPC 아힌부리는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변이 된 몬스터들이 나타나는 지역을 조사할 때마다 우린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는 어둡고 금이 가득한 달걀 모양의 물체를 내밀었다. 그래서 제가 임시로 타락의 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름을 듣자 휘르칸의 손이 살짝 움켜쥐어졌다. 그의 온몸이 굳어버리는 듯했다.
이거 분명히 그게 맞아. 휘르카는 갑옷을 입은 남자와 신비한 두건을 쓴 여자의 모습이 그의 마음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생각했다. 마지막 조각이 제자리를 잡자 그의 관자놀이에서 식은땀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그들이 나를 쫓아다니는 이유. 그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환상적인 보라색 빛을 내뿜던 그 돌은 바로 메인 퀘스트와 관련된 중요한 아이템인 타락의 돌이었다. 그는 갑옷을 입은 남자가 진지하게 이야기하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들은 다른 누군가가 이 아이템을 얻게 되기를 원했고 이는 앞으로 메인 퀘스트의 전체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난 이 퀘스트를 받았을 때 속았다고 생각했어. 휘르카는 이전에 나타났던 둥지 속의 알이라는 퀘스트 창을 씁쓸하게 떠올렸다. 그 퀘스트는 둥지에서 알 하나를 가져오는 간단한 요구사항과 보상이 전혀 없는 것이었다. 흐르칸의 머릿속에 놀라운 생각이 울려 퍼졌다. 설마 이게 메인 퀘스트라고는? 그의 맞은편에서 NPC 아인부리는 미안한 얼굴로 입을 열었고 그의 눈에는 심각함이 비쳤다. 미안하다. 이 임무가 너에게 과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 또한 강력하고 신비한 세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러니 너의 의지를 시험해야만 했다. 잠시 침묵 후 아힌부리는 흐르칸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탐색적으로 변했다. 그래서 어떠냐? 타락에 맞서 싸울 준비는 되었느냐? 의지요? 물론이죠. 망토 아래 흐르칸의 어둠 속에 가려진 얼굴에 싸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고 강렬한 결의가 타올랐다. 메인 퀘스트의 일부가 되는 것, 이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황금 같은 기회였다. 히르카는 굳은 목소리로 맹세했다. 제 육체와 영혼을 바치겠습니. 하지만 그 말은 갑자기 끊어졌다. 아힌부리는 덧붙였다. 지금은 안 돼. 히르카는 세를과는 산산조각났다. 그는 겨우 더듬거리며 물었다. 네? 맞은편에 서 있던 NPC 아인부리는 팔짱을 낀 채 침착하게 설명했다. 괴물들이 얼마나 강한지 이미 봤을 테지. 너 같은 초보에게 그런 임무를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히르카는 멍하니 서서 속으로 외쳤다. 젠장, 레벨이 너무 낮아서 퀘스트 진행이 안 되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고 그는 급히 한 발짝 내디디며 변명하려 했다. 하지만 아인부리는 그의 말을 끊고 은근한 어조로 이어갔다. 하지만 대마법사 아인부리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기꺼이 훈련을 도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 말이 끝나자 아인부리의 차분한 표정은 사라지고 섬뜩할 정도로 찢어진 미소가 번졌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혀를 내밀며 마치 히르칸을 잡아먹으려는 듯 두 손을 뻗었다. 육중한 나무문이 닫히고 히르칸이 망토를 두른 채 나섰다. 즉시 그의 눈앞에 수많은 시스템 알림이 떴다. 팅! 퀘스트 둥지 속 알을 완료했습니다. 칭호 아힌부리의 문도를 획득했습니다. 퀘스트 아힌부리의 가르침 2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퀘스트 창이 나타났고 그 위에는 아힌부리의 얄밉고 비열한 웃음 짓는 얼굴이 있었다. 퀘스트는 그가 40레벨에 도달한 후 노인을 다시 만나러 오라고 요구했고 보상은 스킬북과 타락한 추적자의 반지였다. 히르칸은 잠시 멍해졌다. 그의 마음속에는 수치스러운 기억이 문득 밀려왔다. 그것은 얼굴이 새빨개져 머뭇거리며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라고 애원하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반면 아힌부리는 가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비웃듯이 그의 귓가에 대고 뭐라고? 네가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리는군 이라고 말했다. 히르칸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자신이 뼈 아프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두 손을 꽉 쥐며 부들부들 떨었다. 이 늙은이 정말 사기꾼이잖아. 다른 한편에서는 불바다 속에서 붉은 눈을 가진 거대한 해골 괴물이 포효하며 솟아올라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전투 중지! 라는 외침이 불바다가 된 전장을 가득 메웠다. 괴물들의 시체가 사방에 널려 있었고 꺼져가는 불더미에서는 검은 연기가 솟아올라 격렬했던 전투가 끝났음을 알렸다. 황량한 풍경 속에서 살아남은 플레이어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한 플레이어가 기쁨에 겨워 두 팔을 하늘로 치켜들었고 다른 이들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잘했어! 라는 목소리가 환호성 사이에 섞여 울려 퍼졌다. 드디어 끝났어! 기쁨에 찬 분위기 속에서 또 다른 플레이어가 큰 소리로 외쳤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이쪽으로 오세요. 황금 갑옷을 입은 전사가 성큼성큼 다가와 대장과 주먹을 맞대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대장님, 마침내 우리 길드가 큰일을 해냈어요. 대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말이 맞아. 모두에게 잠시 쉬고 나중에 다시 모이라고 해. 그렇게 말하고 그는 몸을 돌려 조용히 서 있는 한 사람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감사로 가득 찬 얼굴로 그가 말했다. 지원가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상보다 훨씬 강하시네요.
헬퍼라고 불린 그 사람은 여전히 침착하게 흰 손수건으로 손에 묻은 무언가를 천천히 닦았다. 그는 정교한 은색과 녹색 갑옷을 입고 있었고 안경 너머로 침착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잠시 침묵 후 그가 돌아서서 걸어가자 차분한 목소리가 울렸다. 별 말씀을요? 그는 안경테를 살짝 밀어올리며 침착하고 다소 거리가 느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가 저를 아주 잘 도와주신 덕분이죠. 그 말을 듣자 상대 플레이어는 급히 손을 저었고 그의 얼굴과 목소리에는 흥분과 감사가 역력했다. 아닙니다. 저희만 있었다면 최소 5명은 목숨을 잃었을 거예요. 당신 덕분에 아무도 죽지 않고 완료할 수 있었죠. 솔직히 처음에는 보스 레이드에서 돈을 받고 도와준다는 플레이어가 있다는 말에 반신반의했는데 당신을 부르길 정말 잘했어요. 하하. 그렇게 말하며 그는 즐겁게 다가가 빵빵하게 부푼 작은 주머니를 내밀었다. 여기요. 많지는 않지만 이것만은 꼭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안경을 쓴 플레이어는 표정 변화 없이 주머니를 힐끗 보았다. 이것은 약속된 보수가 아닙니다. 물론이죠. 이건 약속했던 것과는 별개로 상대방이 들뜬 목소리로 설명했다. 아니요. 짧고 차가운 대답이 그의 말을 끊었다. 안경을 쓴 플레이어 주변의 공기는 갑자기 무겁고 음울해졌다. 안경 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워졌고 목소리는 날카롭게 변하며 위협으로 가득 찼다. 저는 규칙을 어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익명의 플레이어는 관자놀이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채 당황하며 답했다. 아,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소용돌이쳤다. 뭐라고? 그가 돈 때문에 조력자가 된 줄 알았는데? 그는 어두운 숲속으로 걸어가는 조력자의 뒷모습을 흘끗 보았고 복잡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런데 고레벨 플레이어가 이렇게 저레벨 랠리드에 참여하다니 정말 이상하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지? 문득 조력자가 발걸음을 멈췄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약속대로 둥지 안의 모든 아이템을 가져가겠습니다. 익명의 플레이어는 벌쩍 일어서서 그 뒷모습을 향해 경악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둥지 안에는 가져갈 만한 가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부름을 무시하고 조력자는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입가에는 은밀하고도 만족스러운 미소가 피어났다. 정말 운이 좋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타락한 돌을 얻을 기회가 있을 줄이야. 별가루 같은 작은 빛 알갱이들이 반짝이는 우주 공간 속 차가운 검날이 푸른 형광을 내뿜으며 밤하늘을 가로질렀다. 드래곤 리자드가 부활했다는 소식에 그는 하회탈이 이미 임무를 시작했을까봐 내심 불안해졌다. 하지만 붉은 눈을 번뜩이는 괴물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보자 그는 안도하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분명히 그 녀석은 임무 완수에 실패했을 것이다. 그는 황량한 땅, 마른 나뭇가지로 엮인 거대한 둥지 안에 가볍게 착지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보스 몬스터를 쓰러뜨리는 게 조종 능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 그는 갑옷을 입은 손으로 안경테를 살짝 밀어 올리며 눈에서 섬광이 번뜩이자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나는 타락의 돌을 손에 넣고 하회탈이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막기만 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단호하게 용의 둥지 안으로 들어섰지만 돌은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강철 갑옷을 입은 두 손으로 말없는 고통 속에서 머리를 감쌌다. 그는 이를 악물었고 몸은 심하게 떨리더니 천지에 울려 퍼지는 욕설을 내뱉었다. 동시에 어두운 방 안에서 생각에 잠겨있던 재현은 문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는 침대에 양반다리로 앉아 두 손은 깍지 끼고 있었으며 날카로운 눈빛은 희미하게 빛나는 눈앞의 휴대폰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고 오랫동안 품어온 결의를 담고 있었다. 그의 숨결은 거칠어졌지만 그의 눈은 섬뜩할 정도로 빛나고 있었다. 재현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의 확고한 목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졌다. 마침내 때가 왔다. 내가 고통 속에 잠겨있던 모든 날들, 나는 항상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재현은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었다. 그의 눈에는 강렬한 결의가 타올랐다. 이 검소한 생활, 여기서 끝이다. 끓어오르는 기세로 그는 자신에게 당당히 선언했다. 할 거야. 소고기 시킬 거야. 갑작스러운 흥분에 재현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작은 방에서 기쁨에 겨워 껑충껑충 뛰고 팔다리를 휘둘렀다. 만에 하나를 대비해 식비를 최대한 아끼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메인 임무를 받았으니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번에도 돈을 조금 더 벌었으니 그는 게임에서 예상치 못한 돈을 벌었던 순간을 떠올리며 중얼거렸다. 이건 나 자신에게 주는 당연한 보상이라고 생각해. 재현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고 휴대전화 화면을 응시하는 그의 뺨은 기쁨으로 붉게 물들었다. 이제 실물 돈으로 바꿀 때가 됐어. 그는 속으로 생각하며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다. 즉시 거래 알림이 떴다. 월 로드로부터 입금 플러스 1204만 104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빛났고 그의 계좌 잔액은 꿈만 같은 숫자로 치솟았다.
재현은 흡족하게 미소 지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정말 좋아. 이제 소고기 먹으러 가야지. 갑자기 전화에서 띵 소리가 울렸다. 워로드에게서 거액의 돈이 계좌로 입금되어 그의 잔액이 희망적으로 부풀어 올랐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자동이체 알림이 줄줄이 나타났다. 집세, 공과금, 그리고 거대한 대출 상환액까지. 재현은 마지막 숫자를 보고 경악하며 흥분했던 감정이 나락으로 떨어졌다. 수백만 원이었던 계좌 잔액은 겨우 856원만 남게 되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재현은 피를 토하는 듯 절망적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절규했다. 그는 분노에 차 소리쳤다. 스테이크 저녁 식사는 개뿔. 이제 먹을 것도 못 사게 생겼네. 왜 이래? 내가 죽어라 이랬는데 왜 결국 빈털터리가 된 거야? 바닥에 쓰러진 재현은 땅을 힘껏 내리치며 완전히 좌절했다. 바로 이때 책상 위에 전화가 갑자기 환하게 켜지며 가볍게 진동했다. 화면에는 로메니에게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다. 야, 살아있냐? W튜브 완전히 접을 작정이야? 그 메시지를 본 재현은 번뜩 정신을 차렸다.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아, 로맨이 내 상환을 그들에게 알리는 걸 깜빡했네. 어두컴컴한 방 안 휴대전화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이 재현의 땀으로 흠뻑 젖은 얼굴을 비췄다. 그는 지치고 불안한 모습으로 메시지를 입력하고 있었다. 아마 더 이상 비디오를 만들 수 없을 것 같아요. 웬 이상한 놈들이 저를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전송 직전 그의 손가락이 멈칫했다. 갑자기 머릿속에 섬광처럼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잠깐만, 그는 중얼거렸고 냉혹한 진실이 다가오자 놀라움에 눈이 커졌다. 두려움 대신 분노가 치솟았다. 그를 쫓는 이들의 흐릿한 이미지가 떠올랐지만 더 이상 그를 떨게 하지는 않았다. 내가 곧 굶어 죽게 생겼는데 왜 그들을 조심해야 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그저 내 게임을 즐기는 무고한 게이머일 뿐인데. 분노가 극에 달하자 재현은 벌떡 일어섰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고 그의 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번뜩였다. 젠장, 더 이상 상관없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어둑한 밤하늘 아래 공동묘지는 차갑고 죽음의 기운이 감돌았다. 오래된 돌무덤들이 고요히 놓여 있었고 앙상하고 헐벗은 나무 뿌리들이 마른 가지를 유령의 팔처럼 뻗고 있었다. 소름 끼치는 정적은 갑자기 귀를 찢는 까마귀 소리에 깨졌다. 나뭇가지 위에는 피처럼 붉은 눈을 가진 두 마리의 검은 까마귀가 앉아 있었고 그들의 울음소리는 불길한 징조를 알리는 듯했다. 갑자기 땅에서 신비로운 푸른빛이 터져나오며 밤의 장막을 찢었다. 검은 연기와 환상적인 빛 속에서 하이르칸이 나타났고 그 옆에는 3명의 충성스러운 스켈레톤 전사들이 함께했다. 바로 그때 하이르칸의 눈앞에 선명한 글씨로 된 시스템 메시지 창이 나타났다. 영역에 진입하셨습니다. 죽음의 숲. 얼굴을 가린 후드를 당겨 신비로운 푸른빛을 내는 하회탈만 보이게 한 하이르칸은 살짝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자신감과 냉철함이 빛났고 이 새로운 위험한 땅을 정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